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테마 15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 시험마다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이 확인 설명 의무가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딱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는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근거 서면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이 근거 자료는 구체적인 서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 등기부 토지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와 같은 서면을 얘기합니다. 또한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의뢰인이 이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불응하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이재의뢰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누구? 취득의뢰인, 그러니까 매수의뢰인, 임차의뢰인 등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고 기재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관하는데, 여기서 서면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지칭하게 됩니다.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데 몇 년? 3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의 확인설명 방법, 거래계약 체계를 중개를 했을 때의 확인설명 방법,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내용은 총 9가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데,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되는데 몇 가지? 두 가지는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 뭐를 설명해 줘야 된다? 거래 예정 가격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 가격으로 바뀌면 X가 되겠죠. 두 번째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설명해 주니까 취득의 반대말은 뭐다? 이전 관련 조세나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해 줘야 되는 조세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왜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해 주면 된다? 이 화살표는 어디로 간다? 취득의뢰인한테로 가는 거죠.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상대방 자체가 취득의뢰이니까 취득의뢰인이 부담하는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전 의뢰인에게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전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해 줘야 되는 조세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내용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취득 관련 조세,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위반했을 때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소속공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요걸 이제 잘 구분해서 접근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세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이 과태료인데, 둘 중에 한 가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기준 금액은 얼마? 250. 둘 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기준 금액이 500만 원이 됩니다. 나머지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되고, 소속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에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정지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X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요거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개업공개사의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의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이행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에서는 매도리, 임대인 등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에 불응한 경우에는 불응,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사실을 매수리, 임차인 등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설명하고니까 요게 하거나 이렇게 가면은 X가 되는 거죠.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중개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이 된다. X가 되겠죠. 이전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이전이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취득의뢰인에게 여기 취득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이전 관련 조세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취득의뢰인이 부담하는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기준 금액은 250 동그라미. 그러니까 요거만 과태료 기준 금액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요게 최근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기준 금액 250, 둘 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0.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거래계약서 작성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데 이 거래계약서 서식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규정이 없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 사용을 어떻게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니까 이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다? 안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거래계약서 서식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9가지.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외워야 된다. 너와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에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를 해야 되느냐? 너와 나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아파트 표시 해야 되겠죠. 물건의 표시, 아파트, 거래대금 당연히 기재해야 되겠죠. 거래대금 등에 관한 사항, 아파트를 언제 넘겨줄 것인지 인도 일시,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 어떻게 할 것인지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기재하고 그 밖에 특약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요거는 상식적으로 통합니다.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두 가지는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첫 번째, 뭐를 기재해야 된다? 계약일. 두 번째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고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데 몇 년? 5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또한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부분들,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어떤 세유,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이 된다. 여기 이제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는 거래계약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했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하나의 거래계획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년이 지역이나 1천만 원이 벌금에 처한다. X가 되겠죠. 상대적 취소세에만 해당이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32회 시험에서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해갖고 X가 되고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년이 지역이나 1천만 원이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나올 차례가 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분사무소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누가 나와야 된다?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입니다.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32회 시험에서는 출제 비중이 높아서 3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었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개업공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사가 중개인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사무소를 제공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게 됩니다.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개업공인사가 중개인을 할 때는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중개인의 사무소를 제공했을 때는 개업공인사한테는 고의과실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개업공인사는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되는데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단서 규정이 있게 됩니다. 단,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내용,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주된 사무소에서는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사가 분사무소를 5개를 설치했을 때 총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7억 이상, 항상 주된 사무소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개인인 개업공에서는 1억 원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이 업무보증을 설정했다가 변경하는 경우와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는 어떤 기간 중에?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단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간 만료해서 보증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언제까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단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공탁금에 대한 회수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개업공인사가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를 살펴보면은 개업공인사가 업무보증에서 손해배상을 해줬을 때 개업공인사는 며칠? 15일 이내에 보증을 재설정하거나 부족한 공탁금을 보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증보험과 공제는 반드시 재설정이 되는 것이고 공탁은 재설정을 하든 부족한 공탁금을 보전을 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됩니다. 이 업무보증을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데 언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업무보증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상대적 취소 사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했을 때가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되고 업무보증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혼동하지 않게끔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개업공인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개업공인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인이 제3자의 중개인이면 공인행위사 법령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래 당사에게 전생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진다. X. 개업공인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에게 전생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그라미. 중개인에 해당하는지는 중개한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요거는 중개인의 범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진다. 동그라미. 중개인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예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 개업공예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개업공예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중개업을 하던 중, 이 보증보험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한 경우에 15일 이내에 보증을 재설정해야 한다. 15일 이내에 재설정해야 한다. 이게 보증보험이니까 재설정이 되는 거죠. 중개인의 손해가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예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개업공예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업무보증 설정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분사무소를 5개 설치한 경우에 업무보증 설정 한도는 최소 7억 원 이상. 동그라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 설정 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보증은 설정이 되는 거죠. 개업공예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여기 중개가 완성된 때는 뭘 한다?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에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에스크로 제도가 됩니다. 개업공예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개업공예사 명의로서 금융기관 공제조합 신탁업자 등에 예치할 것을 거래당사에게 어떻게? 권고할 수 있다. 개업공예사는 거래당사에게 권고만 하는 것이고 예치하고 예치하지 않고의 결정권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치 명의자는 총 7명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개업공예사, 두 번째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에스크로 회사, 공제사업자, 이렇게 이제 7명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 명의자 7명 중에서 가장 불안한 명의가 누구? 개업공예사가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예사 명의로 예치할 때 개업공예사는 거래당사의 동의 없이는 이 돈을 인출해서는 안 되고 개인 예금과 분리하여 예치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이 돈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예사 명의로 믿고 맡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예사 명의로 예치할 때 개업공예사는 예치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상당의 보증을 설정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설정하려면 여기는 비용이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실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는 것은 매수를 위해서, 매도인을 위해서, 매수인을 위해서, 그래서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조합, 신탁업자 등자가 들어가니까 세 개 기관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면 전부 다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신관세 예치도 되고 보험회사 예치도 된다. 또한 이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은 이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등의 보증서를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에게 제출하고 이 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 1. 개업공예사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개업공예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개업공예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누구 명의로 예치할 때만? 여기 개업공예사 명의로 예치할 때만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2번.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한다. 동그라미.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도의뢰인 등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등의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이게 예치기관이 아니라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이 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개업공예사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제일 뒤에 보면은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업공개서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하면은 중간에 나온 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절대적 취소 아니죠. 그러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뭐밖에 없다? 절대적 취소 사유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공짜로 맞춥니다. 은행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는 공인중개사법 33조에서 규정을 두게 되는데, 매매는 서로 협조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사항이나 쉬면서 1-1,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단체 구성은 금지가 된다. 3-3.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고 이 단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금쟁이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1-1 중에서는 요 보수,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및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쟁이에 해당이 된다. 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만 했을 때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요구를 했을 때 안 받았다.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손에다가 꽉 줬을 때만 금쟁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개업공개사가 초과 수수가 금지가 되는 것은 중개보수죠. 중개를 했을 때 받는 보수가 중개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분양대행이라든가 권리금 계약 체계를 중개를 해준다든가 컨설팅은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수를 얼마를 받든 금쟁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초과분을 돌려줬을 때 금쟁이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초과해서 받는 순간 금쟁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돌려주느냐 부도 처리되느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수,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거래가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어려운 지문이 됩니다. 누구와 거래했을 때만 직접 거래다. 자기 의뢰인과 거래했을 때만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되고, 매매교환 임대차를 불문한다.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승낙 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또한 개업공개사가 의뢰인과 인척 간의 계약 체결을 중개했을 때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에서 자기 의뢰인과 거래를 했을 때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해서 자기 의뢰인과 거래했을 때도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금쟁이를 했을 때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생의 책임에 해당이 되는데, 개업공개사는 상대적 취소사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쟁이가 상대적 취소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소속공에서는 자격정지처분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 방해가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이렇게 해서 암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사물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 5가지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이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문제, 틀린 것은 개업공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X. 초과해서 받는 순간 금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돌려주느냐 돌려주지 않느냐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동그라미.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상가 분양 대행, 요거는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얼마를 받든 금쟁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2위이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된다. 개업공예사의 A는 의뢰인 B씨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B가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B의 위임을 받고, 그러니까 B의 위임을 받았으니까 한쪽만 대리했죠. 그래서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개업공예사 갑의 소속공예사 을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는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전생의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소속공예사가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성에 대한 거짓된 언행을 했으니까 금쟁이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소속공예사와 개업공예사의 책임, 의뢰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금쟁이를 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민사책임,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갑은 의뢰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면 갑은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X. 개업공예사가 고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무슨 뜻이다?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이 뜻이 되는 거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고의 과실 관계없이 개업공예사는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예사 등의 교육입니다. 개업공예사 등의 교육은 4가지가 있게 되는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문이 나왔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맞추시게 됩니다. 실무교육의 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이사, 교육 대상자는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분사무소 책임자. 이 사람들은 등록 신청을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행이 됩니다. 누구도 실무교육 대상자다. 소속공예사도 실무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직무교육의 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 교육 대상자는 중개보조원.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이사, 교육 대상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예사와 소속공예사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예사와 소속공예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몇 년? 2년마다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니까 이건 사전 통보의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몇 개월, 2개월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수요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교육 실시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 교육 대상자는 개업공예사 등 이렇게 되겠죠. 등자가 들어가니까 고용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이 개업공예사 등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육을 며칠?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내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 1. 개업공예사 등의 교육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실무교육을 수련한 개업공예사와 소속공예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의 일시 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수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특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보에 공고하지 않고 개별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개업공예사 또는 소속공예사가 정당한 수요 없이 연수교육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고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한다. 동그라미. 중개보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 증에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예사 등의 교육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